자, 오늘부터 여러분은 외국어 하나를 배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먼저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영어라면 파닉스, 중국어라면 성조? 대부분은 파닉스 성조나 알파벳부터 떠올릴 거예요. 여러분 첫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이해 가능한 인풋을 기억하세요? 첫 영상을 보지 못한 분은 다시 돌아가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파닉스와 성조를 배우는 것이 이해 가능한 인풋에 해당할까요? 이해 가능한 인풋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학습자에게 유의미하고 이해 가능해야 하며 흥미로워야 된다고 말이죠. 파닉스와 성조를 배우는 것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까요? 아닙니다. 첫 영상에서 Let's Eat 예를 들었듯이 학습자가 속한 상황에서 의미있고 이해 가능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져야 인풋의 효과가 증대됩니다. 따라서 파닉스와 성조처럼 의미가 없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로 배우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한 달 이상 한다는 것은 정말 비효과적이죠.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방법인지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파닉스와 성조 공부는 하루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해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말을 하는 능력을 기를 때 다시 조금씩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럼 파닉스나 성조를 중점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외국어를 사용해야 될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언어 습득 행위는 바로 듣기입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서는 읽기가 안되며 말하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영어 발음 기호를 보고 발음을 해보세요. 이 영상을 정지하고 발음해보세요. 해보셨나요? 원어민 발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Pneumono ultramicroscopic silicovolcanoconiosis. Pneumono ultramicroscopic silicovolcanoconiosis. 파닉스를 아무리 잘 배워도 저 단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게 파닉스 공부의 어이없는 결함입니다. 잘 읽고 말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아무리 배워도 단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니 말이죠. 너무 억지스럽게 아주 긴 단어를 제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본적인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도 파닉스를 아무리 많이 배워도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즉 우리가 특정 단어나 문장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파닉스를 배우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듣습니다. 듣고 난 뒤 그 발음을 모방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문자를 읽고 어떻게 올바른 소리를 내야 하는지 배워서가 아닙니다. 듣기가 문자를 읽는 능력보다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시는지요? 따라서 외국어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무엇보다 듣기에 치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에 치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길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실험을 직접 해보면 됩니다. 자신이 배워보지 않은 외국어 문장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한번 듣고 어떤 의미인지 배워봅니다. 자, 1분만 쉬어보죠. 1분 후에 자신이 배웠던 문장을 보고 두 가지 문제를 풀어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로 그 문장을 직접 말해보세요. 그리고 원음과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는 1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문장의 뜻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발음으로 말해보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소리에 대한 기억이 이미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1분이나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분 전 소리를 잘 기억 못하죠. 아쉽게도 소리에 대한 기억력, 음성 기억은 평균 3, 4초에 불과합니다. 길어도 10초를 못 넘기죠.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실험을 해봐도 결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직접 해보세요. 그런데 왜 의미는 기억하지만 소리는 금방 잊혀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뇌에서 소리를 기억하는 경로와 이미지나 텍스트를 기억하는 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장소가 각각 다릅니다. 텍스트가 저장된 장소가 A라는 곳에 들어갔다면 소리는 B란 다른 곳에 저장되죠. 그래서 A와 B란 장소에 들어간 각각의 정보를 기억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의 저장 장소가 아닌 A방에 들어간 정보는 소리보다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듣도록 맛집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낯선 곳에서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죠. 한 달이 지난 뒤 그 맛집을 다시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부터 출발하죠.
그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맛집을 가기 전 스쳐 지나간 거리의 풍경이 그리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거리에 있는 여러 힌트를 통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 맛집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소리를 듣는 경우는 다릅니다. 친구가 유명한 맛집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어졌죠. 친구가 아래처럼 설명해 줍니다. 남대문 세무서 알지? 그 앞 사거리에서 명동문화공원 방향으로 길을 건너 그런 뒤 네블럭 경도를 지나면 명동 파출소가 왼쪽에 보여. 거기서 파출소를 지나서 조금 더 걸어가면 왼쪽으로 길이 있어. 그리고 한 블럭 더 지나서 걸어보면 왼쪽에 보여. 이렇게 말로서만 설명을 했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들은 소리를 제대로 기억 못하기 때문이죠. 깊이 생각해보면 대다수 학습자들이 이미지나 텍스트를 기억하는 시간과 소리를 기억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 다른지를 인지하게 된 거죠. 이미지는 내일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미지를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맛집의 경로를 며칠 뒤에도 한 달 뒤에도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소리는 다릅니다. 생소한 소리는 금방 잊혀집니다. 바로 평균 3-4초 이후의 말이죠.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들을 때 청각신경에서는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합니다. 이때 소리는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전기적 신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신호가 두뇌에 전달되고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시간이 바로 청각기억력의 지속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해 1차 청각피질에 잠시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두뇌의 해마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그 청각기억은 다시 단기기억으로 옮겨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는 단지 몇 초간 잠시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럴 경우를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소리를 잘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라고 여러분은 다시 묻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말할 때 그 말을 다 끝내기 이전에 다 이해한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앞전에 들었던 소리를 상당 부분 이미 기억하고 있었고 3-4초가 지나기 이전에 다시 듣게 되면 서로 연결이 되어 상대방 말이 끝나기 전에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음량기억, 에코잉 메모리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소리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 텍스트의 의미는 쉽게 기억하지만 직접 말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모방하지 못합니다. 다시 들어야만 잠시 제대로 따라할 수 있죠.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앞으로 말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앞 영상에서 예를 든 Let's eat 이란 표현을 처음 배운다고 가정해보죠. 쓰기, 듣기, 말하기, 읽기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해야 될까요? 이제는 누구라도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듣기입니다. 읽기를 3번 했다면 듣기는 10번 이상 해야 합니다.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도 말하기 한 번을 위해 최소 10번 이상은 의미 있는 여러 상황에서 들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듣기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들어야 할까요? 첫 영상에서 이해 가능한 인풋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해 가능한 듣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가 듣기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무작정 CNN 뉴스를 듣는다고 귀가 뚫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유의미하고 흥미로워야 합니다. 이해 가능한 매체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재는 이해 가능한 매체입니다. 교재의 오디오는 교재의 내용을 보면서 듣는 것이기에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교재는 학습자에게 그리 흥미롭지 않다는데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이 세상의 모든 매체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쉬우면 재미가 없거나 재미가 있으면 이해하기 어렵다입니다. 이해가 쉽고 흥미로운 매체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자신에게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이해가 쉬운 매체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루 종일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말이죠. 흥미롭고 이해가 쉬운 매체를 찾았다면 그 소재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들어야만 합니다. 이해가 쉽고 흥미로운 매체는 대부분 유튜브 내에 많이 있습니다. 자막이 있는 영상을 골라서 들으면 듣기와 동시에 읽기도 겸할 수 있습니다. LLY 학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기계 번역도 함께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에 링크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읽기와 듣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처음에는 전혀 읽을 줄 몰랐던 글자들이 점점 친숙해집니다. 결국 몇몇 단어나
글자는 저절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많이 보면서 들었기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파닉스나 성조를 처음부터 학습적으로 오랫동안 배우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듣기 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